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산, 그것이 돈이라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숨값과도 같은 보험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경고가 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담가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상담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어서 와. 참 뜨거울 때 왔네. 그런데 어찌 좋지 않은 분들이 뒤따라 들어오지? 그것도 새식이나. 상담가의 눈에 비친 것은 여인의 뒤를 따르는 3명의 저승사자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믿음 속에서 저승사자는 망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망자에게 미처 풀지 못한 한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나? 네, 엄마가요. 오래 돌아가셨어요. 여인의 대답에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 저승사자들이 뜨지를 못하고 있지. 어머니께서 따님에게 무언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게야. 혹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시나? 네. 꿈에 나오셔서 계속 우세요. 늘 표정도 좋지 않으시고요.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녀가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는 바로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보험금이 나왔어요. 정리하고 나니 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엄마 살아계실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상처받을까 봐차마 싫은 소리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못 들은 척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나왔다고 하니 그 돈을 보태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상담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돈을, 결혼하는데 왜 어머니 돈을 보태야 하지? 저도 그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고 이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요. 여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의 피 같은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1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상담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린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의 곁을 맴도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딸아, 정신 차려라. 그 남자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 일에만 열정적일 뿐 너를 진심으로 위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영혼은 딸의 남자친구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1살 연하였고 여인은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 일방적인 희생으로 보였습니다. 너는 그저 그 남자 얼굴 한번 보고 그가 웃어주면 좋아서 해벌쭉하고 있구나.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둘이 뭘 잘못 먹기라도 한 것이냐. 상담가를 통해 전해지는 어머니의 질책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남자는 100% 바람을 피울 사람이다.
돈 많은 여자가 나타나면 너를 버리고 떠나갈 게야. 지금 월세방에 사는 그에게 1억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 그 돈이 탐나서 결혼하자고 달려드는 것뿐이야. 어머니의 경고는 계속되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내 엄마의 목숨값이다. 남편 될 사람이라면 제 손으로 돈을 벌어 아내를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디 처갓집 돈에 숟가락부터 얹을 생각을 하는가? 그런 놈과는 절대 결혼해선 안 된다. 여인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헤어지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담가는 단호하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시험을 해보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해. 이 돈은 돌아가신 우리 엄마 목숨과도 같은 돈이라 절대 쓸 수 없어. 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결혼하자라고. 과연 그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냐? 아마 결혼을 미루자고 하겠죠. 그렇지. 그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보고 만나는 것이다. 그는 너의 인생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돈을 노리는 사냥꾼일 뿐이다. 상담가의 말은 비수처럼 여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이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남자친구는 유일한 의지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녀의 어리석은 미련에 상담가를 통해 전해지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정신 나간 거사, 내가 관 속에서 화장한 뼈가루를 들고 너를 쫓아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지구의 반은 남자다. 왜 하필 그런 싸가지 없는 놈에게 내 인생을 걸려 하느냐. 차라리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가 그놈보다 낫겠다. 그 중에는 왕년의 회장님, 사장님 하던 사람도 있느니라. 어머니는 딸이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까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유도, 저승사자들과 함께 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담가는 마지막으로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담가의 말이자 곧 어머니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아가야, 내 말 잘 듣거라. 만약 그 남자가 너를 평생 아껴주고 사랑해줄 진정한 인연이었다면 내 엄마가 꿈속에서 울고 있었을까, 웃고 있었을까? 웃고 계셨겠죠. 그렇지.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중대한 일이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지키는 엄마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여인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인 1억 원. 그 돈은 그녀에게 사랑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감정에 이끌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보내는 소리 없는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듣기 싫은 조언이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마음의 소리에, 그리고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산. 그것이 돈이라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숨값과도 같은 보험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경고가 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담가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상담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어서 와. 참 뜨거울 때 왔네. 그런데 어찌 좋지 않은 분들이 뒤따라 들어오지? 그것도 새식이나. 상담가의 눈에 비친 것은 여인의 뒤를 따르는 3명의 저승사자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믿음 속에서 저승사자는 망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망자에게 미처 풀지 못한 한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나? 네, 엄마가요. 올해 돌아가셨어요. 여인의 대답에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 저승사자들이 뜨지를 못하고 있지. 어머니께서 따님에게 무언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게야. 혹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시나? 네. 꿈에 나오셔서 계속 우세요. 늘 표정도 좋지 않으시고요.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녀가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는 바로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보험금이 나왔어요. 정리하고 나니 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엄마 살아계실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상처받을까 봐차마 싫은 소리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못 들은 척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나왔다고 하니 그 돈을 보태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상담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돈을, 결혼하는데 왜 어머니 돈을 보태야 하지? 저도 그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고 이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요. 여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의 피 같은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1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상담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린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의 곁을 맴도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딸아, 정신 차려라. 그 남자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 일에만 열정적일 뿐 너를 진심으로 위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영혼은 딸의 남자친구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1살 연하였고 여인은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 일방적인 희생으로 보였습니다. 너는 그저 그 남자 얼굴 한번 보고 그가 웃어주면 좋아서 해벌쭉하고 있구나.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둘이 뭘 잘못 먹기라도 한 것이냐. 상담가를 통해 전해지는 어머니의 질책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남자는 100% 바람을 피울 사람이다. 돈 많은 여자가 나타나면 너를 버리고 떠나갈 게야. 지금 월세방에 사는 그에게 1억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 그 돈이 탐나서 결혼하자고 달려드는 것뿐이야. 어머니의 경고는 계속되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내 엄마의 목숨값이다. 남편 될 사람이라면 제 손으로 돈을 벌어 아내를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디 처갓집 돈에 숟가락부터 얹을 생각을 하는가? 그런 놈과는 절대 결혼해선 안 된다. 여인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헤어지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담가는 단호하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시험을 해보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해. 이 돈은 돌아가신 우리 엄마 목숨과도 같은 돈이라 절대 쓸 수 없어. 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결혼하자라고. 과연 그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냐? 아마 결혼을 미루자고 하겠죠. 그렇지. 그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보고 만나는 것이다. 그는 너의 인생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돈을 노리는 사냥꾼일 뿐이다. 상담가의 말은 비수처럼 여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이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남자친구는 유일한 의지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녀의 어리석은 미련에 상담가를 통해 전해지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정신 나간 거사, 내가 관 속에서 화장한 뼈가루를 들고 너를 쫓아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지구의 반은 남자다. 왜 하필 그런 싸가지 없는 놈에게 내 인생을 걸려 하느냐. 차라리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가 그놈보다 낫겠다. 그 중에는 왕년의 회장님, 사장님 하던 사람도 있느니라. 어머니는 딸이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까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유도, 저승사자들과 함께 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담가는 마지막으로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담가의 말이자 곧 어머니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아가야, 내 말 잘 듣거라. 만약 그 남자가 너를 평생 아껴주고 사랑해줄 진정한 인연이었다면 내 엄마가 꿈속에서 울고 있었을까, 웃고 있었을까? 웃고 계셨겠죠. 그렇지.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중대한 일이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지키는 엄마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여인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인 1억 원. 그 돈은 그녀에게 사랑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감정에 이끌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보내는 소리 없는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듣기 싫은 조언이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마음의 소리에, 그리고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산. 그것이 돈이라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숨값과도 같은 보험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경고가 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담가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상담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어서 와. 참 뜨거울 때 왔네. 그런데 어찌 좋지 않은 분들이 뒤따라 들어오지?
그것도 세식이나 상담가의 눈에 비친 것은 여인의 뒤를 따르는 3명의 저승사자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믿음 속에서 저승사자는 망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망자에게 미처 풀지 못한 한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나? 네, 엄마가요. 오래 돌아가셨어요. 여인의 대답에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 저승사자들이 뜨지를 못하고 있지. 어머니께서 따님에게 무언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게야. 혹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시나? 네, 꿈에 나오셔서 계속 우세요. 늘 표정도 좋지 않으시고요.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녀가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는 바로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보험금이 나왔어요. 정리하고 나니 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엄마 살아계실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상처받을까 봐차마 싫은 소리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못 들은 척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나왔다고 하니 그 돈을 보태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상담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돈을, 결혼하는데 왜 어머니 돈을 보태야 하지? 저도 그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고 이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요. 여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의 피 같은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1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상담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린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의 곁을 맴도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딸아, 정신 차려라. 그 남자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 일에만 열정적일 뿐 너를 진심으로 위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영혼은 딸의 남자친구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살 연하였고 여인은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 일방적인 희생으로 보였습니다. 너는 그저 그 남자 얼굴 한번 보고 그가 웃어주면 좋아서 해벌쭉하고 있구나.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둘이 뭘 잘못 먹기라도 한 것이냐. 상담가를 통해 전해지는 어머니의 질책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남자는 100% 바람을 피울 사람이다. 돈 많은 여자가 나타나면 너를 버리고 떠나갈 게야. 지금 월세방에 사는 그에게 1억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 그 돈이 탐나서 결혼하자고 달려드는 것뿐이야. 어머니의 경고는 계속되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내 엄마의 목숨값이다. 남편 될 사람이라면 제 손으로 돈을 벌어 아내를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디 처갓집 돈에 숟가락부터 얹을 생각을 하는가? 그런 놈과는 절대 결혼해선 안 된다. 여인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헤어지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담가는 단호하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시험을 해보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해. 이 돈은 돌아가신 우리 엄마 목숨과도 같은 돈이라 절대 쓸 수 없어. 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결혼하자라고. 과연 그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냐? 아마 결혼을 미루자고 하겠죠. 그렇지. 그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보고 만나는 것이다. 그는 너의 인생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돈을 노리는 사냥꾼일 뿐이다. 상담가의 말은 비수처럼 여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이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남자친구는 유일한 의지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녀의 어리석은 미련에 상담가를 통해 전해지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정신 나간 거사, 내가 관 속에서 화장한 뼈가루를 들고 너를 쫓아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지구의 반은 남자다. 왜 하필 그런 싸가지 없는 놈에게 내 인생을 걸려 하느냐. 차라리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가 그놈보다 낫겠다. 그 중에는 왕년의 회장님, 사장님 하던 사람도 있느니라. 어머니는 딸이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까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유도, 저승사자들과 함께 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담가는 마지막으로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담가의 말이자 곧 어머니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아가야, 내 말 잘 듣거라. 만약 그 남자가 너를 평생 아껴주고 사랑해줄 진정한 인연이었다면 내 엄마가 꿈속에서 울고 있었을까, 웃고 있었을까? 웃고 계셨겠죠. 그렇지.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중대한 일이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지키는 엄마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여인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인 1억 원. 그 돈은 그녀에게 사랑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감정에 이끌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보내는 소리 없는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듣기 싫은 조언이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마음의 소리에, 그리고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산. 그것이 돈이라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숨값과도 같은 보험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경고가 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담가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상담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어서 와. 참 뜨거울 때 왔네. 그런데 어찌 좋지 않은 분들이 뒤따라 들어오지? 그것도 새식이나. 상담가의 눈에 비친 것은 여인의 뒤를 따르는 3명의 저승사자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믿음 속에서 저승사자는 망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망자에게 미처 풀지 못한 한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나? 네, 엄마가요. 오래 돌아가셨어요. 여인의 대답에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 저승사자들이 뜨지를 못하고 있지. 어머니께서 따님에게 무언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게야.
혹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시나? 네. 꿈에 나오셔서 계속 우세요. 늘 표정도 좋지 않으시고요.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녀가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는 바로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보험금이 나왔어요. 정리하고 나니 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엄마 살아계실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상처받을까 봐차마 싫은 소리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못 들은 척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나왔다고 하니 그 돈을 보태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상담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돈을, 결혼하는데 왜 어머니 돈을 보태야 하지? 저도 그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고 이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요. 여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의 피 같은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1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상담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린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의 곁을 맴도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딸아, 정신 차려라. 그 남자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 일에만 열정적일 뿐 너를 진심으로 위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영혼은 딸의 남자친구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1살 연하였고 여인은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 일방적인 희생으로 보였습니다. 너는 그저 그 남자 얼굴 한번 보고 그가 웃어주면 좋아서 해벌쭉하고 있구나.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둘이 뭘 잘못 먹기라도 한 것이냐. 상담가를 통해 전해지는 어머니의 질책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남자는 100% 바람을 피울 사람이다. 돈 많은 여자가 나타나면 너를 버리고 떠나갈 게야. 지금 월세방에 사는 그에게 1억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 그 돈이 탐나서 결혼하자고 달려드는 것뿐이야. 어머니의 경고는 계속되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내 엄마의 목숨값이다. 남편 될 사람이라면 제 손으로 돈을 벌어 아내를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디 처갓집 돈에 숟가락부터 얹을 생각을 하는가? 그런 놈과는 절대 결혼해선 안 된다. 여인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헤어지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담가는 단호하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시험을 해보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해. 이 돈은 돌아가신 우리 엄마 목숨과도 같은 돈이라 절대 쓸 수 없어. 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결혼하자라고. 과연 그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냐? 아마 결혼을 미루자고 하겠죠. 그렇지. 그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보고 만나는 것이다. 그는 너의 인생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돈을 노리는 사냥꾼일 뿐이다. 상담가의 말은 비수처럼 여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이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남자친구는 유일한 의지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녀의 어리석은 미련에 상담가를 통해 전해지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정신 나간 거사, 내가 관 속에서 화장한 뼈가루를 들고 너를 쫓아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지구의 반은 남자다.
왜 하필 그런 싸가지 없는 놈에게 내 인생을 걸려 하느냐. 차라리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가 그놈보다 낫겠다. 그 중에는 왕년에 회장님, 사장님 하던 사람도 있느니라. 어머니는 딸이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까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유도, 저승사자들과 함께 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담가는 마지막으로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담가의 말이자 곧 어머니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아가야, 내 말 잘 듣거라. 만약 그 남자가 너를 평생 아껴주고 사랑해줄 진정한 인연이었다면 내 엄마가 꿈속에서 울고 있었을까, 웃고 있었을까? 웃고 계셨겠죠. 그렇지.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중대한 일이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지키는 엄마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여인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인 1억 원. 그 돈은 그녀에게 사랑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감정에 이끌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보내는 소리 없는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듣기 싫은 조언이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마음의 소리에, 그리고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산. 그것이 돈이라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숨값과도 같은 보험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경고가 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담가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상담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어서 와. 참 뜨거울 때 왔네. 그런데 어찌 좋지 않은 분들이 뒤따라 들어오지? 그것도 새식이나. 상담가의 눈에 비친 것은 여인의 뒤를 따르는 3명의 저승사자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믿음 속에서 저승사자는 망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망자에게 미처 풀지 못한 한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나? 네, 엄마가요. 올해 돌아가셨어요. 여인의 대답에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 저승사자들이 뜨지를 못하고 있지. 어머니께서 따님에게 무언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게야. 혹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시나? 네, 꿈에 나오셔서 계속 우세요. 늘 표정도 좋지 않으시고요.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녀가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는 바로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보험금이 나왔어요. 정리하고 나니 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엄마 살아계실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상처받을까 봐 참아 싫은 소리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못 들은 척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나왔다고 하니 그 돈을 보태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상담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돈을, 결혼하는데 왜 어머니 돈을 보태야 하지? 저도 그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고 이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요. 여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의 피 같은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1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상담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린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의 곁을 맴도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딸아, 정신 차려라. 그 남자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 일에만 열정적일 뿐 너를 진심으로 위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영혼은 딸의 남자친구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1살 연하였고 여인은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 일방적인 희생으로 보였습니다. 너는 그저 그 남자 얼굴 한번 보고 그가 웃어주면 좋아서 해벌쭉하고 있구나.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둘이 뭘 잘못 먹기라도 한 것이냐. 상담가를 통해 전해지는 어머니의 질책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남자는 100% 바람을 피울 사람이다. 돈 많은 여자가 나타나면 너를 버리고 떠나갈 게야. 지금 월세방에 사는 그에게 1억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 그 돈이 탐나서 결혼하자고 달려드는 것뿐이야. 어머니의 경고는 계속되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내 엄마의 목숨값이다. 남편 될 사람이라면 제 손으로 돈을 벌어 아내를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디 처갓집 돈에 숟가락부터 얹을 생각을 하는가? 그런 놈과는 절대 결혼해선 안 된다. 여인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헤어지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담가는 단호하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시험을 해보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해. 이 돈은 돌아가신 우리 엄마 목숨과도 같은 돈이라 절대 쓸 수 없어. 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결혼하자라고. 과연 그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냐? 아마 결혼을 미루자고 하겠죠. 그렇지. 그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보고 만나는 것이다. 그는 너의 인생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돈을 노리는 사냥꾼일 뿐이다. 상담가의 말은 비수처럼 여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이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남자친구는 유일한 의지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녀의 어리석은 미련에 상담가를 통해 전해지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정신 나간 거사, 내가 관 속에서 화장한 뼈가루를 들고 너를 쫓아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지구의 반은 남자다. 왜 하필 그런 싸가지 없는 놈에게 내 인생을 걸려 하느냐. 차라리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가 그놈보다 낫겠다. 그 중에는 왕년의 회장님, 사장님 하던 사람도 있느니라. 어머니는 딸이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까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유도, 저승사자들과 함께 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담가는 마지막으로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담가의 말이자 곧 어머니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아가야,
내 말 잘 듣거라. 만약 그 남자가 너를 평생 아껴주고 사랑해줄 진정한 인연이었다면 내 엄마가 꿈속에서 울고 있었을까, 웃고 있었을까? 웃고 계셨겠죠. 그렇지.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중대한 일이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지키는 엄마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여인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인 1억 원. 그 돈은 그녀에게 사랑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감정에 이끌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보내는 소리 없는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듣기 싫은 조언이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마음의 소리에 그리고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산. 그것이 돈이라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숨값과도 같은 보험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경고가 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담가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상담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어서 와. 참 뜨거울 때 왔네. 그런데 어찌 좋지 않은 분들이 뒤따라 들어오지? 그것도 새식이나. 상담가의 눈에 비친 것은 여인의 뒤를 따르는 3명의 저승사자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믿음 속에서 저승사자는 망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망자에게 미처 풀지 못한 한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나? 네, 엄마가요. 오래 돌아가셨어요. 여인의 대답에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 저승사자들이 뜨지를 못하고 있지. 어머니께서 따님에게 무언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게야. 혹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시나? 네, 꿈에 나오셔서 계속 우세요. 늘 표정도 좋지 않으시고요.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녀가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는 바로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보험금이 나왔어요. 정리하고 나니 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엄마 살아계실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상처받을까 봐 참아 싫은 소리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못 들은 척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나왔다고 하니 그 돈을 보태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상담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돈을, 결혼하는데 왜 어머니 돈을 보태야 하지? 저도 그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고 이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요. 여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의 피 같은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1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상담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린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의 곁을 맴도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딸아, 정신 차려라. 그 남자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 일에만 열정적일 뿐 너를 진심으로 위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영혼은 딸의 남자친구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1살 연하였고 여인은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 일방적인 희생으로 보였습니다. 너는 그저 그 남자 얼굴 한번 보고 그가 웃어주면 좋아서 해벌쭉하고 있구나.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둘이 뭘 잘못 먹기라도 한 것이냐. 상담가를 통해 전해지는 어머니의 질책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남자는 100% 바람을 피울 사람이다. 돈 많은 여자가 나타나면 너를 버리고 떠나갈 게야. 지금 월세방에 사는 그에게 1억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 그 돈이 탐나서 결혼하자고 달려드는 것뿐이야. 어머니의 경고는 계속되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내 엄마의 목숨값이다. 남편 될 사람이라면 제 손으로 돈을 벌어 아내를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디 처갓집 돈에 숟가락부터 얹을 생각을 하는가? 그런 놈과는 절대 결혼해선 안 된다. 여인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헤어지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담가는 단호하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시험을 해보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해. 이 돈은 돌아가신 우리 엄마 목숨과도 같은 돈이라 절대 쓸 수 없어. 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결혼하자라고. 과연 그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냐? 아마 결혼을 미루자고 하겠죠. 그렇지. 그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보고 만나는 것이다. 그는 너의 인생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돈을 노리는 사냥꾼일 뿐이다. 상담가의 말은 비수처럼 여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이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남자친구는 유일한 의지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녀의 어리석은 미련에 상담가를 통해 전해지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정신 나간 거사. 내가 관 속에서 화장한 뼈가루를 들고 너를 쫓아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지구의 반은 남자다. 왜 하필 그런 싸가지 없는 놈에게 내 인생을 걸려 하느냐. 차라리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가 그놈보다 낫겠다. 그 중에는 왕년의 회장님, 사장님 하던 사람도 있느니라. 어머니는 딸이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까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유도, 저승사자들과 함께 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담가는 마지막으로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담가의 말이자 곧 어머니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아가야, 내 말 잘 듣거라. 만약 그 남자가 너를 평생 아껴주고 사랑해줄 진정한 인연이었다면 내 엄마가 꿈속에서 울고 있었을까, 웃고 있었을까? 웃고 계셨겠죠. 그렇지.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중대한 일이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지키는 엄마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여인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인 1억 원.
그 돈은 그녀에게 사랑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감정에 이끌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보내는 소리 없는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듣기 싫은 조언이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마음의 소리에 그리고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산. 그것이 돈이라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숨값과도 같은 보험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경고가 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담가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상담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어서 와요. 참 뜨거울 때 왔네. 그런데 어찌 좋지 않은 분들이 뒤따라 들어오지? 그것도 새식이나. 상담가의 눈에 비친 것은 여인의 뒤를 따르는 3명의 저승사자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믿음 속에서 저승사자는 망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망자에게 미처 풀지 못한 한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나? 네, 엄마가요. 올해 돌아가셨어요. 여인의 대답에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 저승사자들이 뜨지를 못하고 있지. 어머니께서 따님에게 무언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게야. 혹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시나? 네. 꿈에 나오셔서 계속 우세요. 늘 표정도 좋지 않으시고요.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녀가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는 바로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보험금이 나왔어요. 정리하고 나니 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엄마 살아계실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상처받을까 봐차마 싫은 소리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못 들은 척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나왔다고 하니 그 돈을 보태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상담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돈을, 결혼하는데 왜 어머니 돈을 보태야 하지? 저도 그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고 이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요. 여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의 피 같은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1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상담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린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의 곁을 맴도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딸아, 정신 차려라. 그 남자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 일에만 열정적일 뿐 너를 진심으로 위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영혼은 딸의 남자친구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1살 연하였고 여인은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보살펴